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0원이고 한 30%. 15,000원에 30%요? 네네. 그 최근에 사셨나봐요, 그럼? 예,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계속 떨어지네요. 네. 이거 아마 뭐 네. 지난달 2월에 사신 것 같은데, 그죠? 네네네네.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죠, 이거?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더 안 떨어질 것 같았는데, 회사도 네. 단단하고, 네네. 근데 뭐 때문에 떨어진지를 잘 모르겠고, 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낙폭이 좀 많이 커서, 네. 이렇게 크게까지 갈 종목 같지는 않은데 싶어서요. 네. 자, 사시고 나서 아마 계속 좀 가격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요거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죠? 뭐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시죠? 네, 그럼 정리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얼마 전까지 회복이 될지 아니면 회복되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네네. 네. 네. 자, 전문가님 현대로템인데 뭐 현대로템은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남북 경협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저도 주가를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남북 경협 그런 이야기 나오기 전 가격으로 내려왔네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종목에 대한 선택이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현대로템 기업에 대해서 좀 믿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대로템은 이제 테마주, 그것도 이제 남북 테마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치 테마주라든지 또는 남북 테마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테마 의존도가 되게 높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이 테마 없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결국은 지금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경제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그런 위기가 없고 이제 평범한 그런 날이었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대북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재앙이죠, 그죠? 네. 네.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시기고,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 이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 이쪽 정책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가 사실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로템도 아마 재료가 지금 당분간 나오기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뭐 남북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테마가 주기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로템을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건 다음에 시세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시세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로템은 좀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상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도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네. 올라올 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네. 마시고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이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16,000원 이제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수익이잖아요. 네, 그때. 근데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예. 이게 꼭 저는 대북 테마주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일단은 회사라든지 네. 뭐 회사에 대한 꼭 이게 뭐 철도 차량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걸 제가 보고 좀 들어갔는데, 네. 이게 꼭 테마만 꼭 이렇게 여기나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혹시 안랩이라는 기업 아시죠? 안랩.
네네네. 안랩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백신을 만드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예.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요. 실적이 예.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실적도 되게 좋아요. 전혀 문제가 예. 없거든요. 네. 근데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질 땐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정치 테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한 테마죠. 그죠? 네. 그런 테마에 엮여 있는 기업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주 또는 정치 이쪽에 묶여 있으면 다른 어떤 뭐 실적이 좋고 어떤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잘 안 가요. 거의 그 테마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는 이쪽에 좀 크게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은 기업을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배제하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매수가 부분까지는 뭐 네. 코로나 사태 좀 진정이 돼 가면은 가능할까요? 네, 테마는 분명히 다시 나와요. 네, 대북주는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테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이 네. 높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네. 매수가까지는 회복은 되실 거예요. 네. 그때만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 로템에 대한 궁금증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뭐 현대 로템이 뭐 최근에는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었는데 사실 이것으로 테마로 엮이기 전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현대 로템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상승도 많이 하지 않고 하락도 뭐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것도 과거의 경험을 잘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코덱스 인버스를 6,350원에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6,350원에 비중이 30%. 네네. 이거 좀 수익 좀 나오고 계신데요? 이제 한 10%도 채 안 되는데. 그래도 요즘 시장이 힘든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버스는 그죠? 네. 네. 자, 그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좀 2월 21일 날인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자꾸 늘고 그다음에 네. 의인들의 수급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빠져 국채금리 금값 다 오르고 해서 네. 이게 좀 진정이 되더라도 네. 당분간 상당히 돌아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막 콘덴서 아이템 반도체 KMW를 약간 수익을 보고 그날 전부 다 전액을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익 챙기셨고. 코덱스 인버스를 지금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나 20% 정도 갈까 아니면 지금 다시 어떻게 할까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덱스 인버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네. 자, 전문님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을 많이 좀 분석을 하시고 오랫동안 뭐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락에 베팅을 하셔가지고 코덱스 인버스가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결단력이 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도 상당히 좀 오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인버스를 매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인버스를 매수했다는 건 시장의 분위기를 그만큼 좀 생각을 하고서 이 안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는 건데 일단 결과는 지금 뭐 매수하고 나서 수익 중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는 좀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 지금 인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빠지긴 했지만 이게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조만간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 부분이 되게 사실 지금은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청자분 잠깐 대화 좀 해볼게요. 네네. 네. 지금 수익이 그래도 뭐 만족할 만큼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익이 내 계좌에 이제 찍혀 있긴 하지만 그 수익은 이제 실현하기 전까지는 내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의 저점이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확진자 수가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거든요. 네. 지난주하고 이제 지난주 주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말까지 지나는 그 시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남은 기간은 아니에요. 네,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한다면 선반영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잡고 그냥 쭉 가시기보다는 가격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30% 정도 보유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 10% 정도만 먼저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요. 10% 정도만 오늘. 그리고 수익 실현요? 네, 10% 정도 오늘 네. 수익 실현해 두시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 비중 있잖아요. 네. 비중은 이렇게 보세요. 6,800원 있죠. 네. 6,8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걸 수익 실현하세요. 차라리 다시 잡아도 네.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그리고 7,000원 있죠. 제가 볼 땐 7,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버텨보려고요.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까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번 주에 저점이 좀 잡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이라는 네. 의미는 네. 여보세요? 네. 저점이라는 의미는 이제 의인들이 안 팔고 네. 돌아선다는 저점이 잡히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저점은요. 걸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저점을 만드는 건 처음에 저점을 만드는 건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에요. 국내 증시는 기관이 항상 바닥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 이후에 끌고 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끌고 가죠. 그 다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틈틈이 중간중간 들어오긴 해요. 매수가. 그러니까 기간을 잡고 둔다는 건 사실 저는 좀 비추입니다. 추천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번 주까지 버텨보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버틴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제가 잡아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7,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6,8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역시 시장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수익도 잘 챙겨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신 시청자분 만나봤는데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투자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현재 시장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지금 수익 난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매도를 해서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드렸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바닥을 잡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여부 같습니다. 그것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한국전력 좀 매수해 보려고 하는데. 좀. 한국전력을 지금 네. 사고 싶으세요? 네. 자, 한국전력을 어떤 게 한국전력 보니까 좀 괜찮다 싶으셨어요? 주위 분이 좀 한번 사보라고 해서. 네? 주변에서 네. 아시는 분이 예. 지금 한국전력 살 때다 이러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국전력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를 그러면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그러면은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네. 사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보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네.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은 사실 국내 전력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그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전력만큼 안전한 기업은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주변에 이제 지인분이 한번 사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분 혹시 주식을
평소에 좀 잘 하시나요? 조금 하실 줄 아시는데 네. 지금 사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릴 것 같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기업을 보면 이제 실적을 보고서 들어가는 기업이 있고요. 네. 가격을 보고서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한국전력이 망하면 우리나라 지금 뭐 방송도 못해요.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기본적인 어떤 그 바탕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걸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신을 사실 가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네. 사실 이 기업이 만약에 계속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간다. 네. 지금 공기업인데 만약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영화가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한국전력은 주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 가격적으로 저점이라고 인식될 때 주가는 그다음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싶을 정도부터는 주가는 계속 빠지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기라고 하죠. 네. 상승과 하락 주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 주기 거의 끝물이에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에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좀 두고 보시나요? 한 20% 정도? 20%요? 네. 그러면 오늘 20% 사시고, 오늘 네. 오늘 10% 사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10%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매수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한국전력 매수하고 나서 여기서 뭐 좀 떨어졌다. 거기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이 기업은 알아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목표 주가는 지금 위쪽으로 한 4만 원 정도 보고 좀 중장기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네, 네. 나중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